이번 영상에서는 모브셋 에디터의 레이아웃과 각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4버전과 35버전 이후의 버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 그리고 그 오류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모브셋 에디터의 레이아웃과 각종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버전과 35버전의 차이인데요. 34버전에서 35버전으로 넘어올 때 카메라 관련 파일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터 파일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이 34버전, 오른쪽이 35버전 이후의 버전에서 추출한 모브셋인데요. 0번과 1번의 크기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34버전의 모브셋을 35버전으로 적용했을 때 게임이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튕기게 됩니다. 모브셋을 적용한 상태로 이제 레이저스가 나왔을 때 튕긴다 하면은 대부분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4버전의 모브셋을 35 이후 버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35 이후 버전에서 추출을 하신 뒤에 34버전에 기존에 있던 모터 파일을 삭제하고 이 추출된 파일들을 여기다 넣거나 반대로 JSON 파일만 34버전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바꿔 끼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브셋 에디터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은 모브셋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화면이에요.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모브셋 선택창 이 가장 왼편에 위치하고요. 여기서 이제 편집하고 싶은 모브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셀렉트 모브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변합니다. 모브셋 선택창이 사라지고 이 기술 편집창 이 화면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선택창이 그 왼편에 위치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기술 번호로 이동하는 버튼과 저장하는 버튼과 재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편집할 기술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편집하고 싶은 기술을 입력하신 후에 이 메뉴 버튼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나오는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일시정지 하시고 기술 선택창 방금 전에 아래에 있던 여기서 이 go to 1p 혹은 이제 2p의 아이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move id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go to 이제 1p 혹은 2p의 move id를 누르면은 우측의 편집창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요. 기술 선택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상들의 분류 방식인데요. 흰색은 히트 상황이 없는 기술입니다. 파란색은 전 캐릭의 공통 값을 가진 기술들입니다. 안에 내용 자체는 흰색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이거 공통값 하나입니다. 다홍색은 히트 컨디션과 히트박스 로케이션 그리고 액티브 프레임을 가지는 기술이고요. 연한 다홍색은 히트 컨디션은 가지지만 히트박스와 액티브 프레임은 가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자주색은 잡기 기술, 손을 뻗는 그 기술들 있죠. 그 기술들은 자주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럼 이제 편집창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임은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변경하더라도 이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네임, 요거는 애니메이션 폴더에 있는 빈 파일의 이름을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빈 파일이 그 애니메이션 폴더에 없으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vulnerability, 요거는 캐릭터의 상태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2114의 경우는 가드 불가 선자세를 의미하고요. 히트 레벨, 요거는 공격 판정을 지정하는 공간이에요. 상단, 중단, 하단과 가불기와 같은 판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캔슬,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 캔슬은 이제 기술의 후딜레이 그리고 연계기, 특성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인 캔슬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이 캔슬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트랜지션은 현재 기술이 끝난 후 다음 기술이 무엇인지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캔슬과는 별개예요. 애니메이션 랭스는 애니메이션의 최대 길이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이 캔슬이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IDX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값의 캔슬 리스트를 보여준다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커맨드는 커맨드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16진수로 작성하며 해당 값의 커맨드를 입력해야 캔슬이 발동되는 방식이지만 캔슬 옵션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엑스트라 데이터 IDX 캔슬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값인 캔슬 엑스트라의 ID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requirements IDX는 캔슬의 발동 조건인 requirements의 ID를 설정하는 공간이에요. 민트색이 칠해져 있다? 나중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윈도우 스타트와 엔드 해당 캔슬이 유효하게 되는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스타팅 프레임 이거는 캔슬이 발동될 수 있는 최소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ve id는 기술의 번호를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이 캔슬로 인해 진행될 다음 기술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캔슬 옵션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캔슬 옵션은 캔슬의 유형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아까 캔슬 엑스트라 데이터 이거는 뭐냐? 캔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캔슬 엑스트라 데이터 IDX 값을 표시해주는 공간이에요. 이 캔슬 엑스트라 데이터에서는 값을 확인만 하시고 절대로 변경하셔서는 안 됩니다. requirements 리스트인데요. 캔슬의 발동 조건을 부여하는 공간입니다. 발동 조건에 따른 특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이 requirements IDX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IDX에 맞는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편집창의 기능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트 컨디션 IDX 피격 시 상황을 관리하는 히트 컨디션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피격 상황이 없을 시에는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이스 클립 IDX 이거는 캐릭터의 보이스 클립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1을 했다고 음성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엑스트라 프로퍼티 IDX인데요. 해당 기술에서 이제 반드시 발생해야 될 그런 특성 값을 move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ID를 입력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히트 컨디션은 청록색의 히트 컨디션 IDX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번호에 맞는 히트 컨디션 리스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중에서 히트 혹은 지상에서 히트 등의 히트 상황에 따른 히트 판정과 데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히트 컨디션 리스트 안에는요, 보통은 1개에서 3개의 히트 컨디션을 가지는데요. 하나의 히트 컨디션에 포함되는 정보는 Requirements List IDX, 데미지, 마지막으로 Reaction List IDX가 있습니다. Requirements는 아까 보셨던 그 캔슬에 있던 Requirements랑 동일한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중, 지상, 클린 히트 등의 발동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는 프랙티스에서 나오는 100% 값의 데미지이고요. Reaction List, 히트, 카운터 히트, 가드 등의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 리스트는 여러 상황에서 피격 시에 상대방이 행할 기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번호는 상대방의 모브셋이 아닌 자신의 모브셋의 기술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또한 밀려나는 정도인 푸시백과 히트 시 상대방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질지, 예를 들어 로우의 하이킥이나 브라이언의 하이킥 카운터 나면은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틀어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디렉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리액션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칠해진 청록색 칸을 누르면은 푸시백이 나옵니다. 푸시백에는 총 4개의 공간이 있고요. 듀레이션은 해당 푸시백이 몇 프레임 동안 작동할지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1프레임 동안 밀려나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0은 프레임 데이터상 1.0의 거리입니다. 두 개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리는 33 곱하기 70 해서 밀려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f loops, horizontal offset을 몇 프레임 동안 유지할지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듀레이션과는 상관없이 별개 따로 움직입니다. 푸시백 엑스트라, 이거는 푸시백 엑스트라 데이터에 ID를 입력하는 공간인데요. Number of loops와 연관된 값이며 horizontal offset 값이 같더라도 ID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Move property는 해당 기술에서 반드시 발생해야 할 특성을 발동할 때 사용합니다. 클릭하면 이 3개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스타팅 프레임은 특성이 발동될 프레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ID는 특성 값을 입력하는 공간이고요. 그 특성이 어떤 값으로 발동될지를 정하는 것이 마지막 valu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옵시다. 히트박스 로케이션은 기술의 히트박스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먹에 히트박스를 주겠다, 아니면은 발에 히트박스를 주겠다,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요. Burst Active 프레임은 기술이 피격 판정을 가지기 시작할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라스트는 끝나기 직전의 프레임, 즉 이 15부터 16이라 적혀 있으면은 15프레임의 히트 판정을 갖고 16프레임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능들인데요. U2에서 U18까지는 값을 잘못 넣으면은 게임이 튕기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U7은 기술의 방향에 관련해서 가끔 사용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정말로 사용되는 것을 보기가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ve ID value 1과 2가 있는데요. 1은 기술마다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기술 번호에서 -n의 값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Move ID value 2는 value 1과 다르게 공통된 값이 자주 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은 보통 캐릭터의 고유 번호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이 두 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에어본 스타트, 에어본 엔드, 그라운드 펄인데요. 에어본 스타트와 엔드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기술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점프나 이런 기술의 경우에 공중에 떠오르고 이제 언제 착지하는지를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라운드 펄은 이제 공중에서 착지하는 프레임을 지정하는데, 에어본 엔드의 -1의 값이 주로 쓰입니다. Facing Extras와 Collision, 이 두 개는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싱 엑스트라스에서 자주 쓰이는 값은 저 16진수로 400만과 1400만입니다. 디스턴스는 공중에 떠오르는 기술, 이제 에어본 스타트와 에어본 엔드가 있는 그런 기술들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기술이 앞 혹은 뒤로 나가는 거리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브셋 에디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만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기술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다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브셋을 토대로 좀 심화적인 부분, 아니면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 시작 부분에 넣던가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